저희가 광교 중앙역 앞에 있는 힐스테이트 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힐스테이트 단지가 이 에버랜드 조경팀이 이 조경을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쭉 둘러봤는데 역시나 에버랜드 팀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에는 이제 생태 연못이 있는데 안에 물고기도 있어요. 진짜요? 네, 물고기도 있어요. 지금 사실 여기 광교의 에듀타운이나 센트럴타운은 워낙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주차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경을 했을 때 사실 동광하기 좀 넓은 편인 데가 되게 많거든요. 요새는 이제 지상에 주차를 안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들은 밀집도가 워낙 높아서 동광하기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딱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경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이 단지가 지금 33평 기준으로 해서 2015년에는 4.5억 정도의 매매가 됐었던 단지고, 예. 그 2018년도에는 7, 8억. 우리가 뭐가 있었죠? 2017년도 파리 대책이 있었죠. 파리 대책. 2017년 파리 대책이 있었잖아요. 이 단지가 여기 광교가 그때 수혜를 입었어요. 오히려 파리 대책 이후에 가격이 날아가거든요. 약간 주춤한 시간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가격이 확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 7, 8억 정도 찍고 그때 8억 정도 이미 찍었었는데 파리 대책의 영향으로 7억대까지 막 잠깐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이사하신 분들은 정말 잘하셨죠. 그리고 나서 2019년, 20년 되고 나서 20년 초에는 19년 때는 한 10억, 12억 사이에 한 11억 정도, 평균 11억 정도로 매매가 되다가 2020년 말에 12억, 13억 찍다가 지금은 15억, 16억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힐스 같은 경우는 15억 4천 정도까지 찍은 걸로 알고 있고, 저 옆에 중흥 S클래스라고 광교의 마지막 신축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단지 호수비가 나오는 걔네는 지금 16억 4천까지 찍었거든요, 실거래가를. 그래서 지금 힐스랑 저기 중흥 S클래스랑 같이 가격을 리드하고 있다, 광교의 가격을 리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힐스에 왔을 때 정말 누구나 와도 살고 싶다, 실거주 하고 싶다 할 만큼 멋져요. 그런 생활 환경이나 교통 편의시설, 그리고 생활 인프라, 그리고 안에 이제 조경이나 이런 생활 환경까지 너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실거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세 말고 꼭 매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메탄주공 4호단지는 지금 재건축 진행 중인 아파트예요. 여기는 저층 아파트와 중층 아파트가 섞여 있어가지고 중층의 31평과 5층의 17평이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났었어요. 한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31평이 7, 8억일 때 얘는 거의 6, 7억 했다는 거죠.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지분 비율이 낮은 저층인 4단지에 저층들이 조금 세다. 그래서 최근에 좀 진행이 많이 됐었는데, 저쪽 뒤로 보이는 6호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서 금융 업무지구라던가 오피스, 상업지구, 뭐 나해석거리, 인계동, 요새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상업지역인 그 인계동이 바로 위치에 있어가지고 메탄동에서는 핵심 입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2, 3단지는 이미 재건축이 됐고 4, 5단지만 남았었는데 이제 최근까지 진행이 안 되다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내년쯤이면 이주를 하지 않을까 다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얘네들은 재건축이 되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아마 그 사셨던 투자자분들이나 실거주자분들은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아마 되게 진행이 안 된 단지 중에 하나예요. 게다가 지금 팔달구 재개발이 워낙 잘 됐잖아요. 그래서 얘네도 그때 같이 분양을 해가지고 날라갔으면 훨씬 더 가격을 잘 받았을 텐데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됐을 때 같이 갔으면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을 텐데, 안타깝게도 얘네가 그 중간에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면서 최근에 사업시행인가도 되게 우여곡절 끝에 그 경기도청 쪽으로 그 시위도 되게 많이 간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라고 해가지고 사업시행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전에 했으면 팔달구 재개발 할 때 분양을 그때쯤 했었으면 얘네도 가격이 진짜 날아갔을 텐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서 얘네가 지금 가격을 좀 못 받고 있지 않나 싶어요. 시치평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6.8억, 그리고 21년도 지금 4월, 5월 이때쯤에 7.8억을 찍었어요. 근데 31평은 지금 9.7억까지 찍긴 찍었거든요. 워낙 그 7, 8억까지 갔다가 규제가 갑자기 또 심해지면서 얘네가 또 속도가 주춤하면서 가격이 안 움직여서 잠깐 7억, 8억을 넘었다가 다시 8억 밑으로 떠서 한 7억 중반대까지 가나 했는데 오래 가지 않고 다시 9.7억까지 간 걸 보면 메탄동에 어떻게 보면 영통의 완전 원도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도심의 저력이라던가 인프라 같은 게 잘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단지의 가장 아쉬운 점은 초등학교만 있고 중학교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중학교만 있었다
그리고 중학교를 혹시 유치할 수 있다 그러면 얘는 핵심 지역으로서 대장 아파트로서 계속 승승장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시공사 자체가 현대랑 지금 GS가 들어올 거고 여기가 지금 수영장이 들어오는 단지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스카이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스카이브릿지가 형성이 돼서 나름의 여기 그 메탄동의 약간 랜드마크? 약간 이런 아파트로 만들려고 지금 이런 시행사들은 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 학군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하면 좀 이따가 가볼 텐데 저 대각선 앞으로 있는 메탄위브 하늘채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걔는 무려 3,4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근데 걔는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단지 안에 있고 고등학교는 도로만 건너면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학군의 메카는 메탄동의 학군의 메카는 메탄위브 하늘채인 거죠. 그래서 메탄위브 하늘채는 이 메탄주공 4호단지가 날아가면 날아갈수록 가격이 같이 리드해서 같이 올라가는 단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수원에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거는 영통구. 영통구 안에서 가장 좋은 데는 아까 보고 온 광교. 그 다음에 만약에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최근에 분양이 많고 신축이 많이 들어왔던 망포.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심이나 원도심 쪽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메탄동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메탄동의 메인은 이 메탄주공 4호단지고 거기 안에서 학군을 가장 따져서 간다고 하면 메탄유브 하늘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중학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단지가 조금 더 가격을 받을 수 있냐 아니면 메탄유브 하늘채한테 대장 자리, 대장 아파트의 자리를 가져올 수 있냐가 좀 갈릴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재건축이 새로 돼서 새 아파트가 되면 대장 아파트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학군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거에 의해서 조금 학군 수요는 오히려 좀 갈리지 않을까, 나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메탄동의 그 호재 중에 하나가 인덕원선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영통이나 저쪽에 인덕원선이 바로 지나가는 애들한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 메탄동은 지금 그 수원시청역이 있고 저쪽 법원 사거리 쪽으로 인덕원선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이 메탄동이 하나의 그 양쪽으로 교통 편의성이 좋아지는 게 될 수가 있고 이 메탄동의 특성은 광교에서 갖지 못한 삼성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삼성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원래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군이 우세했던 메탄위브 하늘채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삼성 직원의 기숙사 단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워낙 삼성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온다. 다른 지역에서 온다 그러면 가장 먼저 알아보는 단지가 바로 그쪽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도보로도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로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외국에서 근로자들이 삼성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외국인 근로자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동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라 외국의 그 엘리트들이 와서 같이 하는 협력업체로 외국인 직장인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한테 삼성이 기숙사 쪽으로 그 단지를 제공해 줄 때 메탄위브 하늘채가 그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그 단지랑 이 단지가 서로 가격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인덕원선이 잘 되고 하면은 이쪽도 충분히 뭐 버스 한두 정거장만 가면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 우만동이나 이쪽이 워낙 인덕원선 때문에 들썩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쪽 가격이 올라가서 만약에 이쪽이 가격이 좀 덜 올랐다 그러면 분명히 이쪽도 올라갈 거거든요. 망포 힐스나 그 옆에 곡반정동에 지금 분양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메탄위브 하늘채나 이쪽에 있는 애들이 가격적이나 입지면에서는 훨씬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 메탄동 만약에 영통구 안에서 내가 어디를 먼저 가보겠다 하면 광교 먼저 가보시고 그래서 망포 힐스 단지 한번 찍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탄동의 이 메탄주공 4호 단지 한번 팔달구 재개발 입지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게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그리고 팔달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평지에 있지 않고 경사도가 되게 심하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제 평지에 있고 이 앞에 인프라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차원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주거 환경으로 조성된 지역인데 거기에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는 거랑 팔달구 같은 경우 워낙에 거기가 상업지구나 많고 주변에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애들이 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재개발이 이루어진 거랑 인프라나 학군적인 면에서 훨씬 여기가 우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달구 재개발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사람들은 더 기대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분양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 고민할 때도 저기 팔달구 재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한 1000 정도 높아야 되지 않겠어? 한 100, 뭐 평당 100만 원 정도 높아야 되지 않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여기도 이제 분양을 한다고 하면 기대해 볼 만한 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탄주공 4단지와 5단지 투자한다 안 한다? 아 너무 올랐죠. 너무 올랐지. 얘가 지금 3, 4억대부터 제가 지켜봤는데 지금 거의 10억이 돼 있으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을까요? 입지가 떨어진 애들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가격들이 막 3, 4억으로 1, 2억씩 뛰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얘네는 아까 광교에서 막 15억, 16억 됐는데도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있다라고 막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주거지로 생각하는 1순위 지역이 광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광교를 들어가고 싶은데 광교를 못 갔다. 그러면 그 다음 지역으로 선택하는 게 여기 메탄동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왜냐면 메탄동은 광교까지 차로 이동하면 5분, 1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인프라를 사용할 때 아까 뭐 갤러리아라던가 뭐 이것저것 뭐 롯데아울렛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솔직히 마트 갈 때 누가 다 싸질머지고 와요. 다 차 가지고 가서 이동해서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광교에 도보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에다. 근데 좀 광교 인근에서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메탄동으로 충분히 올 수 있다. 그리고 메탄주공 4호단지가 광교의 신축이 이제 거의 끝난 이점에서 다시 새로 입주가 된다고 한다면 광교랑 그래도 비슷하게끔 가격이 날아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광교처럼 막 광교랑 완전 똑같아질 수는 없겠죠. 왜냐면 광교 호수공원 뷰가 나오는 단지도 아니고 그 광교의 인프라를 도보로 이용하거나 초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지만 광교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충분히 여기도 같이 가격을 리드해서 같이 그 갭을 유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가능한 단지로 보여지니까 실거주라고 한다면 추천, 투자라고 한다면 가성비 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지금은 좀 고민해봐야 될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인계동 메탄동의 중심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달구 중심 상권이랑 다르게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고 죽어있는 상권이 아니라 살아있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팔달구에 있는 상업지구 같은 경우, 중심 상권 같은 경우는 약간 상권이 그렇게 막 활발하게 살아있다. 정말 약간 브랜드가 많고 프랜차이즈가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시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많이 죽었어요. 근데 오히려 수원시 내에서 중심 상권으로 살아있는 게 영통의 중심 상권은 학원가로 살아있다가 지금 조금 학원가만 남아있고 나머지 상권은 지금 망포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고 인계동 상권이 최근에 이제 강남 규제가 심해지면서 유흥이나 이런 게 규제가 심해지면서 강남 사람들도 오히려 놀러 온다는 핫플레이스로 좀 급부상하고 있고 나이스거리라고 해가지고 나름 그런 특성화된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그런 명소 같은 분위기도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보이시죠? 저 관리사무소 뒤쪽으로 공터가 크게 언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언덕은 아무 기능이 없고 그냥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빈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 저건 이제 지분으로 나눠지는 거죠. 5단지 사람들에게. 5월 3일에 사업 시행이 났어요. 그러면서 원래 한 7, 8억대 형성이 되다가 이제 거의 제가 마지막에 조사한 게 거의 9억 7천까지 지금 실거래가 뜬 걸로 나오니까 이제 거의 10억 된 거죠. 이렇게 썩은 아파트가 10억이에요. 여러분 갖고 싶으시죠? 입지가 되게 좋아요. 이게 다 지분으로 들어가는 거지, 5단지 사람들의. 이거는 원래 공원으로 했던 거예요? 네, 처음에? 약간 언덕 같은 그런 공원 느낌으로 했던 건데 지금 뭐 여기 공원 올라가고 싶으세요? 저도 여기 임장을 되게 자주 왔었는데 벌레가 우선 많아. 그리고 여기 메탄주공 4호단지의 특징은 4단지는 5층 저층이고 5단지는 저층이랑 중층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5단지에서도 5층인 애는 좀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세고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좀 높은 애들은 12층까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지분율이 좀 낮겠죠. 팔달구 재개발로 들어오는 단지랑 여기 메탄동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들어온 단지랑 비교를 하자면 주거 쾌적성 면에서는 훨씬 이쪽이 안정성이 있고 훨씬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왜냐면 주변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핵심 입지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팔달구 재개발 같은 경우는 주변이 안 좋은데 그 단지들만 아직 들어서고 주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라던가 만족도는 여기가 더 높을 수밖에 없죠. 좀 챙겨서 봐야 될 건 저기 헬스테이트에 3단지가 재건축한 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도로를 끼고 단지랑 도로를 바로 연결해 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주공 4호단지의 도로를 이용해서 거기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시장 골목을 한참 지나가서 그 단지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단지의 가격을 잘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힐스테이트가 수원시 요구하는 게 단지 내에 그런 나갈 수 있는 출입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메탄주공 4호단지 사람들이랑 맨날 싸워요. 그 길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수원시에서 그 뉴코어 앞에 금싸라기 땅인 여기를 기부 체납을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 왜냐면 완전 제일 비싼 땅을 지금 기부 체납해서 거기에 놀이터나 공원을 만들겠다라는 건 되게 땅이
필요 없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여기 도로에다가 중앙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단지 내 사람 말고 그 외부 사람들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중앙도로를 또 뽑는 걸로 했었는데 그것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그럼 힐스테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 중앙도로를 없애고 그거를 만들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학교를 힐스테이트 애들이랑 여기 메탄중원 사후단지 애들이랑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학교 옆으로 도로를 하나 내서 힐스테이트 단지에서 사람들도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대신에 여기 메탄중원 4호단지 중앙도로는 없애는 걸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메탄중원 4호단지의 염원은 그 저기 옆에 있는 메탄위브 하늘채처럼 효원공원이랑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그거는 용납이 안 돼서 대신에 스카이브리지로 대신하는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설주 있는 데 있잖아요, 단지에. 네. 그 문설주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동을 높이를 더 높여가지고 그 돈과 그 동 사이에 다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다리. 그래서 거기서 고층에서 구름다리?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문설주를 더 멋있게 뽑아내려고 하는 거죠. 약간 랜드마크처럼 그 지역.